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지난 9월달 이래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11월달 들어와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9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폭락한 건 3분기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부터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게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둔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 둔화된 측면이 있죠. 최근 들어서 무역 적자가 15개월 만에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무역 흑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씌워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도 같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게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경향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가지수는 이를 먼저 선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 들어와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이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영향도 있고, 특히 이것은 이제 공매도를 친 외국인들이 이 쇼 커버링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그렇지 이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대로 유지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다면 외국인 투자들은 아주 큰 손실을 볼 뻔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들은 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거는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두 차트가 움직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주가지수는 큰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만으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매매에서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2,8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 국내 기관 투자들도 27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가들이 919억이나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팔면서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죠. 이거는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그러니까 50전, 이제 50전 떨어져서 이 1310원 10전을 이제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원달러 환율이 이번 달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원화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긴축 정책을 포기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유효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다는 걸 미리 정보가 센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환율 조작국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가 되면 말 그대로 원화 가치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그런 외환 시장에서의 조작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신외환법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달러를 더 쉽게, 더 많은 뭉칫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 바뀝니다.
그 외환관리법이 그렇게 바뀌면서 거기다 또 이제 우리 여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즉 외환시장의 개방화가 좀 더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환투기에 완전히 노출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신외환관리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환투기 세력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 환투기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지켜낼 수가 있고 국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예전 1997년 IMF 구제금융은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겨울날 그 에너지를 수입할 돈이 없어서 국가 부도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 정도 있지만 환투기 세력이 공격을 해서 외환이 부족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미 조지 소로스가 예전에 1980년인가요? 90년대 그 후반인가요? IMF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공격을 해서 영국 파운드화를 아주 폭락시켜버린 그런 경험이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환투기 세력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고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공격적으로 이 외환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신외환법이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를, 외화를 해외로 쉽게 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원화 가치를 보다 좀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려는 이런 환율 조작 행위의 일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쁘게 보면 국내에서 해외로 이 자산을 해외로 이제 외환을 빼돌리는 걸 좀 더 쉽게 해준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쁜 부정배패한 놈들이 해외로 돈을 좀 더 쉽게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이러한 짓을 벌이고 있으니 참 색안경을 끼고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쪽 게임 판호를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 게임 업체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계속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이거는 요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윤석열이 그 시진핑에게 이 한알령 완전 해제를 요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의 외교나 이런 그 통상 문제에 있어서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중국이 시혜적으로 뭐 한알령 자체를 뭐 대외적으로 보란 듯이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좀 해제해 주는 거죠. 최근에서도 한국 게임 업체들에 대한 판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들이 그 중국의 위성방송사를 통해서 중국 전국에 방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한알령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라는 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대규모 콘서트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콘서트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뭐 수십억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굉장히 큰 공연을 할 수가 있죠. 중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걷어들이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들도 역시 에이펙 정상회담 통해서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로서는 중국이라는 그 큰 시장, 대규모 한 10억 이상 인구가 있고 그 중에 3억 이상이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그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조선내화하고 CR홀딩스, 조선내화의 모회사죠. 그 지주회사 CR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포스코에 1,900억 원 규모의 내화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이 내화물 공급 계약을 1,900억이나 하면 조선내화나 또 모회사인 CR홀딩스는 분명 수익입니다. 이거는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장중 상한가를 칠 뻔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급등한 이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U에다가 요번에 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하겠다는 계획안을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좀 더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그 국적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따로 해드렸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있어서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아시아나항공의 발권만 해왔던 것을 대한항공 발권도 함께 아시아나 IDT가 하게 되고 또 대한항공 계열사들에 대한 내부 전상망도 이 아시아나 IDT가 맡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큰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나 IDT는 이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또 수익성도 아주 크게 개선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나 IDT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LX세미콘도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LX세미콘은 이 미국 애플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되면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가동하는 IC 칩을 LX세미콘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내년 상반기부터 아이패드가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LX세미콘은 이 아이패드의 OLED 채용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LX세미콘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LX세미콘의 지금 주가 급등으로 3분기 실적은 거의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도 다시 중국에다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다가도 지금 탈중국 선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TV 영상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나토 정상회담에 가면서 탈중국화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대통령실에 있는 경제수석이 나와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 중국에도 알려졌고 그 이후로 15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를 이뤘는데 그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중국과 홍콩에서의 적자에 기인한 거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쪽팔린 겁니다. 예. 아무리 현중론에 입각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한심한 거죠. 그동안 중국에서 30년 넘게 우리 기업들이 쌓아놓은 그 시장을 만들어 놓은 시장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스란히 일본 기업들한테 내줬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망쳐버린 거니까요.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전에 그 정주영 왕회장님도 그 북한에 소때 방북을 하면서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치는 네 정치인들이 하고 경제는 우리 기업인들이 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훨씬 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이 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이 경제인으로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란 것들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당장 이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자기들 지지자들을 위해 내는데 그 진짜 한심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 10억이라는 우리 제2의 내수 시장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외환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면 환투기 세력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외환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외환시장 관련자들에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년 그 상반기에 시작될 실시될 이 신외환법과 관련해서 이 외환관리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다 쉽게 외환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